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제 피사다라는 이제 그룹 플레이라기보다는 이제 플레이의 일종인데요. 이제 이 피사다라는 말은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밟다라는 말인데 흔히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뒤에서 뭐 이렇게 밟으라고 얘기를 해서 순간적으로 발바닥으로 뭐 힐 패스처럼 이렇게 밟아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옆으로 돌아나가는 선수에게 준다거나 해서 이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패스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피사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다의 이 특징은 이렇게 몸의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패스가 나간다는 점에 특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고 있는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발바닥으로 밟아서 패스가 나간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텝이나 이렇게 동작의 변화가 이제 크게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수비수가 알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뭐 몸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뭐 다리나 이렇게 무릎 관절의 이렇게 회전이나 이런 그 동작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수비수가 좀 눈치채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점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사다를 사용할 때 이제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볼 텐데,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우리 진영에서 이제 이 피사다를 쓸 때 특히 이제 골대로 가까워지는 쪽으로 향해 밟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제가 필요하고 정말 디테일함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내 동료의 만약에 위치를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나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경우, 나 이제 상대의 의도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이 패스가 이루어졌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좀 섬세하지 못하거나 Nope. 좀 미스가 날 경우에 바로 실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스를 주고 이제 스위칭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등 뒤로 스위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그 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마크하고 있는 그 상대 수비수나 우리 팀의 위치를 잘못 파악을 해서 이렇게 밟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상대 수비가 이렇게 잘라서 실점으로 상대 수비가 잘라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뒷사람의 위치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예 모른 채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뒷사람이 이제 단순히 이렇게 콜플레이로만 밟으라고, 나 뒤에 있다 밟으라고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밟는 경우는 좀 더더욱 이제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4번 선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찬스 상황에, 특히 카운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드리블을 하고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여기 상대 수비수가 붙어서 그 이 2번 선수가 여기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이렇게 밟으라고 얘기를 해서 1번 선수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밟았는데, 여기 2번 선수의 위치와는 이제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 볼을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인터셉트를 했다면 다시 카운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찬스 상황에서 다시 찬스를 주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뒤에서 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 선수의 위치를 보지 못했다면, 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빨리 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이는 쪽에 좀 빨리 그 볼을 뭐 패스든 킥이든 슛이든 뭐를 해서 좀 이렇게 플레이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로는 이제 주변 시야를 활용을 하는 건데, 이 주변 시야라는 거는 전에 다른 주제로 이렇게 영상을 다뤘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부의 시야 범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보고 있는 이 초점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다른 이 넓은 주변부의 부분까지 느끼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시야의 범위에서 이제 상대팀 선수 그리고 우리 팀 선수의 이제 환경을 좀 관찰을 하면서 이제 우리 팀이 받을 포인트를 느끼고 예상을 해서 이제 밟아서
이렇게 플레이를 패스를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패스를 주고 이렇게 파라로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2번 선수가 이제 그 로테이션을 통해서 그 볼을 소유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3번 선수와 이제 상대팀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돌아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주변 시야로 어렴풋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패스 코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 뭐 막혔거나 했을 때 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터닝을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보고 있는 위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밟아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몸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밟기 때문에 수비수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주변 시야를 활용을 해서 우리 팀의 위치를 느끼면서 피사다를 사용을 해서 패스를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위험성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골대에서 조금 멀어지고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전한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주의할 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를 맡고 있는 선수도 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팀 선수에게만 좀 시선이 가서 이 밟는 플레이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가득해서 나를 맡고 있는 수비수를 보지 못한 채 이제 그냥 밟다가 나를 맡고 있는 수비수에게 의도를 들켜서 잘려서 이렇게 오히려 카운터 상황을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로는 이제 그 동작을 이렇게 최대한 간결하고 이제 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패스가 나가고 이제 동작의 변화나 이제 스텝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수비수가 좀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중이나 이제 다른 이렇게 일반인 분들을 보다 보면은 이 밟는 동작에 좀 너무 이렇게 힘을 실어서 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공에 올라타면서 패스를 한다거나 좀 동작을 이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 선수들이 알아채서 그거를 이렇게 오히려 카운터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간결하고 심플하게 동작을 들키지 않게, 의도를 들키지 않게 하면서 패스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제 이 그 피사다를 하고 나서의 그 다음 동작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밟고 나서 이렇게 좀 서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밟고 나서 그냥 이렇게 서서 있거나, 아니면 우리 팀의 상황을 보기만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볼을 준 사람이나 혹은 볼을 준 사람과의 이제 3자로 이어지는 패스나 이런 경로를 조금 예측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무래도 뭐 그 수비수를 좀 벗겨내는데 좀 더 유연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밟고 움직이다가 나타나서 뭐 원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밟고 스피드업을 해서 열려있는 공간을 향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3자 패스를 예상을 해서 그 경로에 따라서 이제 열려있는 공간을 향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좀 그러니까 플레이와 플레이가 좀 이어지도록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플레이가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플레이로 이어지는 것까지 예상을 하거나 해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플레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죠? 여기 이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밟는 경우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인 이제 우리 진영의 골대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밟는 경우는 좀 이렇게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 나오는 선수를 이렇게 주변 시야를 활용을 해서 스위칭 과정에서 등 뒤로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밟아주고 가는 경우인데, 여기 앞에 지금 세 사람이 다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밟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밟는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미스가 나거나 하면은 여기 앞에 선수나 뭐 옆에 따라가던 선수에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우죠. 자, 이렇게 밟았을 때 여기에 있는 선수가 따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밟았을 때 지금 여기 뒷선에 지금 2선에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선수가 이 선수를 뒤에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이렇게 밟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패스가.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골대로 향하는 이 밟는 패스, 이렇게 뒤로 나가는 패스는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싱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킬 패스, 패싱 속도 이런 것들. 자, 지금 여기 그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여기 뒤에 있는 이 선수에게 밟아서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진영에서 이제 골대 쪽으로 향하는 패스, 이렇게 뒤로 나가는 패스는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가 나갔는데 지금 받아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 만약입니다만, 자, 여기서 가고는 이 선수가 만약에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패스가 갔고 이 선수가 그걸 잘라서 나갔다면 이제 볼이 끊기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밟기 전에 이 선수가 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안 밟았을 수도 있겠지만, 밟지 않았다면 여기 잘리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 쪽 골대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밟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같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 초록색 선수가 뒤에 있는 선수에게 밟는 동작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밟는 게 이제 우리 골대 쪽으로 향하는 패스죠. 백패스인데, 자, 여기서 확인을 하고 돌아서면서 이제 자기 쪽으로 이제 수비수가 붙는 게 보이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밟아서 가는 과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자,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선수가 이렇게 돌아서는 과정에, 지금 돌아섰을 때는 여기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 전에는 확인을 했지만 돌아섰을 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가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선수 뒤에 사람이 가로챌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만약이겠지만,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를 다시 첫 번째 포인트로 알려드립니다. 오른쪽 뒷번호 봤습니다. 뒷번호 밀어주고요. 오른쪽 뒷번호 봤습니다. 네, 이 장면은 이제 그 포인트 중에 이제 주변 시야를 활용을 해서 이제 발굴하는 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를 주고, 자, 그 공을 지금 돌려놓은 상황이잖아요. 볼을 돌려놔서 몸의 방향은 이제 골대 쪽으로, 상대 지점 골대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야는 이쪽 주변부의 시야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이 선수가 오고 있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주변부 시야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뒤로 이렇게 밟아주면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슈팅까지 가서 네, 골로 연결이 됐던 장면입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대로 패배를 하고 싶지 않을 스타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벤치 선수들이 깜짝을 뜁니다. 네. 정말 이대로 패배를 하고 싶. 자, 이 장면은, 자, 여기 검은색 선수가 저였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동작을 좀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볼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 팀 선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 시야를 통해서 볼과 볼 쪽으로 가면서 우리 팀 동료가 돌아 나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앞에 상대 수비, 그리고 옆에 수비수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볼을 받을 때 패스가 약하게 온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몸이 완전히 우리 팀 골대 쪽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가능성을 생각을 해서 그냥 이렇게 될 대로 되라 싶어서 이게 그냥 밟은 것 같은데 좀 위험합니다. 뭐 어떻게 사이드 라인 쪽으로 우리 팀 골대에서 좀 멀어지는 방향으로 밟아서 뭐 어떻게든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은 안 같지만 어찌됐든 위험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자신들의 진영으로 달리고 있고요. 네. 자, 뒤쪽 자신들의 진영으로 달리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인데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 시야를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이 골키퍼가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아마 밟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게 패스가 자, 여기서 새어 나갔다라고 하더라도 골키퍼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공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우리 팀 골대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그 흰색 팀의 공격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점이죠. 네,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